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독서가 먼저일까요? 글쓰기가 먼저일까요?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독서가 먼저죠. 그 이유가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요, 그 반대로 갈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먼저, 그 이후에 독서를 들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목적 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어떤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친구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 파악이 위주가 아닌 글자 읽기가 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읽기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독서가 먼저일 수 있어요. 독서를 해 나가면서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배워나가는 의미에서는 독서가 먼저일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독서보다는 글쓰기를 먼저 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자를 막 깨우친 친구들, 우리 아이는 이제 제법 스스로도 책을 잘 읽어요 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물론 혼자서 독서를 해나가는 과정을 갖게 하는 것, 그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 저학년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가 많이 읽어줄 것을 권하거든요. 그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한글을 뗐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즐거움이 이제 있느냐 하면은 한글을 깨우친 즐거움. 그래서 왜 한글 막 뜬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도 간판 보면은 막 글자를 읽으려고 하잖아. 나 글자 읽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들여다 봄에 있어서도 글자 읽기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거는 무슨 글자? 이건 이 글자구나. 독서를 정말 독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하나하나 바라보는데, 그래 이 글자야 하면서 글자를 깨우치는데, 글자를 읽어 나가는데 한글 읽기에 집중해 나간다는 거예요. 글자만을 바라보다 보면은 정작 놓치기 쉬운 게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왜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고 왜 국어라는 과목이 중요할까요? 국영수, 왜 국어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걸까요?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국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독서를 왜 시켜요? 아이한테 왜 독서를 하라고 그러죠? 대학교 잘 들어가기 위해서요.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어 과목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독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어 시험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논문들도 찾아봐야 되죠. 어떤 보고서도 읽어봐야 되죠. 책들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죠. 잘 읽어야 되거든요.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글자 읽기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과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국영수, 가장 학문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국어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독서 많이 해야 된다. 대학교 잘 가려면 수능 잘 본 학생들 대체적으로 다 독서를 많이 했대. 우리 독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자체의 의미에 빠져 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책을 건네고 좋은 책들 이제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내밀고 쥐어주고 그런데요. 그러한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더 그 독서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더 친구들이 독서의 어떤 즐거움을 알고 지적 호기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독서가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글쓰기를 먼저 가지고 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써보고 자신이 직접 작가가 돼보고 저자가 되어보고 글쓴이가 되어봤을 때 그 글이 주는 어떤 의미 파악, 그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보이고 구조가 보이고
메시지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독서를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왜 독서는 많이 하는데 국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독서는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몰라요. 뭘 읽었는지 몰라요. 글자 읽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글자 읽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 무슨 내용을 읽었지? 많은 내용들의 글을 읽었는데 요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을 잘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좀 더 이 친구의 수준에 맞게 책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책을 내밀어 볼까? 요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선 이런 친구들의 경우 더더욱더 글쓰기를 먼저 해 나가게끔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써봐야, 글쓴이가 되어봐야, 작가가 되어봐야, 그래야 이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런 문장을 적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써봤을 때, 그랬을 때, 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또 다른 지문의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이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영상 같은 거 요즘 많이 촬영들 하시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릴스 영상도 그렇고 우리 편집할 때, 그럴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이해가 쉽던가요? 그냥 책만 바라봤을 때, 무조건 책에 매달려서 책만 바라봤을 때 뭔가를 막 설명하는데, 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책만 주구장창 계속 책만 바라보면은 그 이해가 빠르던가요? 직접 해 나가야 되죠. 직접 편집이라는 걸 해봐야 되죠. 직접 운전대를 잡고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해봐야 도로의 그 환경을 알고, 운전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바라봤을 때 어떻던가요? 더 그 책의 의미가 쏙쏙 잘 전달되지 않던가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독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책을 내밀어서 읽어라가 아니라 직접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 글쓴이가 되어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 어떤 메시지의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줄로 그냥 간단하게 두 줄, 세 줄 그렇게가 아니고요. 문장의 구성 요건을 갖춘, 전체적인 개요 짜기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짜야 할까, 문단들이 들어가게끔 각각의 문단별로 문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나만의 주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제를 품은 글쓰기, 문단이 들어있는 글쓰기로 글을 써나가는 연습을 먼저 해 나가라는 겁니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수다 떨듯이 말하기 잘하는 친구들이 그겁니다. 그냥 주제가 없어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막 엄마 아빠한테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전달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전달해 나가기 위해서 한 편의 글이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기, 스스로 구성하게끔, 문단을 짜게끔, 그렇게 개요를 짜 나가게끔 그런 과정의 연습, 글쓰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초등학생이니까 몇 줄만 쓰면 돼, 그래 이 정도쯤은 정말 잘 쓴다 하고 박수를 쳐줄 게 아니라, 좀 어려워도 우리는 그럼 어떤 메시지의 글을 써볼까, 주제를 잡아가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짜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은 나의 그 주제를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짜 나가게끔, 직접 글을 써 나가게끔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글쓰기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개요를 짜게끔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단어들, 그 단어 자체로
그 표면적인 의미만을 바라보게 할 게 아니라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직접 글을 써 나가다 보면요, 쓰면서 알아가듯, 우리가 편집을 해 나가면서 알아가듯, 운전대를 잡고서 운전을 해 보면서 알아가듯, 책을 읽잖아요. 어떤 어렵고 복잡한 책, 이해하기 힘든 책을 읽더라도 이해하는 힘이 키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있는 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글, 문단이 들어있는 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글, 그런 글들을 써나가는 연습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일찍 시작하면은 힘들까요? 아니요. 일찍 시작했더니 훨씬 더 잘해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직 안 했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배워나가는 단계인데 쉬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쉽게 글쓰기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쓰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독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독서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어떤 그 작품을 바라보는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작가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지를 계속 파서 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상징성을 부여했단 말이야?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책을 쥐어주고 책을 읽게 하고, 그런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쓰게 하라. 쓰는 힘을 키워줘라. 쓰는 힘을 키워나가는 중간중간에 계속 책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써나가다 보면은요, 뭔가 어떤 주제를 담은 글을 써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어떤 또 다른 시야가 트이면서 또 다른 뭔가 삶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갖고서 스스로 책을 쥐어서 읽어나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글자만 바라보기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하라. 그런 글쓰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구성이 들어있는, 문단이 들어있는 글쓰기, 주제를 품은 글쓰기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줘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